오늘은 천하의 악녀 고성이가 자기가 그토록 무시하고 깔봤던 이수빈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 과정. 26년 동안 완벽하게 남편을 속여왔던 고성희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과 이수빈이 던진 결정적인 승부수가 어떻게 박진석 회장을 움직였는지. 거짓말로 쌓아올린 고성희의 성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 통쾌하고도 숨막히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신 모든 분들,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박진석 회장실,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던 박진석 회장은 인기척에도 한동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그만의 기선 제압 방식이었죠. 잠시 후 안경을 고쳐 쓴 박진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수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이수빈 씨라고 했나요? 내 아들과의 관계 정리하라는 뜻은 충분히 전달된 걸로 아는데. 박진석은 혀를 차거나 인상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귀찮은 결제 서류를 처리하듯 무미건조한 표정이었죠.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봅니다. 사리 분별은 할 줄 아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약속도 없이 여기까지 찾아오는 무례를 범할 줄은 몰랐군요. 더 할 얘기가 남았습니까? 시간 낭비는 질색이니 짧게 듣죠. 교양 있는 척하지만 그 말 속에는 네가 감히 내 시간을 뺏을 자격이 있느냐는 오만함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압도적인 냉기에 눌려 입도 뻥긋 못하고 뒷걸음질 쳤을 겁니다. 하지만 수빈은 물러서기는커녕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책상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의 그 오만한 눈을 피하지 않고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고성의 이사장님의 진짜 실체,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박진석의 서늘한 눈빛에 주눅이 들었을 텐데 수빈은 오히려 더 당당했습니다. 박진석은 순간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감히 내 앞에서 거래를 제안해? 라는 불쾌감과 동시에 도대체 믿는 구석이 뭐길래 저렇게 당당하지? 하는 호기심이 꿈틀거렸던 겁니다. 박진석은 본래 이익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철한 사업가입니다. 설령 그 대상이 아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해가 된다면 가차없이 도려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박진석이었습니다. 이수빈 씨, 꽤 자신 있어 보이는데. 좋아, 그 제안 받아들이지. 하지만 기회는 딱 한 번뿐이야. 박진석은 비웃듯 수빈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박진석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수빈이 쥐고 있는 카드가 단순한 험담 수준이 아니라 박진석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 핵폭탄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한편 이 모든 상황을 모르는 고성이는 본능적인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수빈이 이 지역의 동생이라는 사실, 이게 밝혀지는 순간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악행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올 게 뻔했으니까요. 고성이는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전략은 참으로 고성희다운 방식이었죠. 바로 남편 박진석을 이용하는 것. 그날 밤 고성희는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여인의 가면을 쓰고 박진석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사실 내가 성재 여자친구를 만나봤거든요. 성재 걱정이 되어서. 그런데 글쎄, 나한테 엄마도 아닌 주제에 왜 나서냐고 모욕을 주더라고요. 친엄마가 아니라는 말이. 그렇게 가슴을 후벼 팔 줄은 몰랐어요. 고성희의 이 연기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박진석은 아내의 눈물 앞에 이성이 마비되고 말았죠. 그에게 가문의 권위와 근본은 목숨과도 같은 가치인데 어디서 굴러먹던 뼈대 없는 집안의 아이가 감히 내 아내를 능멸했다? 박진석의 분노 게이지는 순식간에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그는 즉시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차갑게 명령했죠. 성재가 만나는 그 여자 뒷조사 샅샅이 해서 가져와. 내 아내를 모욕한 대가가 뭔지 똑똑히 보여주지. 고성희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박진석이 움직였어. 이제 성재와 수빈의 관계는 끝이야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박진석이 조사를 시작했다는 건 단순히 이수빈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실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열쇠를 쥐게 되었다는 뜻이라는 것을요. 수빈이 성재 부모님에게 모욕을 당하고 분을 사귀지 못하던 날 오빠 이지혁은 우울해하는 동생을 위로하겠다며 은호 엄마 가게로 데려가서 고기를 사주었습니다. 술이 한 잔 들어간 수빈은 오빠 친구 앞이라는 것도 잊은 채 그날 겪은 서름을 토해냈습니다. 오빠, 나 진짜 억울해서 못 살아. 고성의 그 여자가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성재 오빠가 나를 만나면 인생이 망한대. 아, 진짜 속상해. 순간 묵묵히 안주를 챙겨주던 지은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고성희. 그 이름이 수빈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지은호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죠. 지금 누구라고 했어요? 방금 말한 그 사람 고성의 이사장 맞아요? 지은호의 날 선 반응에 이지혁은 의아해하며 물었죠. 너 그 사람 알아? 우리 수빈이 남자친구 어머니라는데 아주 진상인가 봐. 지혁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지만 지은호에게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친모이자 원수인 고성희가 지혁의 동생인 수빈까지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잠시 후 지혁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은호는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수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수빈 씨,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싶어요? 네. 그게 무슨... 지은호는 고성희와 있었던 모든 사실을 얘기합니다. 수빈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물었죠.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지은호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증거는 다 있어요. 하지만 이걸 터뜨릴 확실한 스피커가 없어요. 언론도 고성의 편일 테니까요. 그 순간 수빈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제 채널을 쓰세요. 구독자들은 진실에 반응해요. 고성희가 도망칠 수 없게 제가 판을 깔아드릴게요. 지은호의 충격적인 진실과 이수빈의 파급력 있는 채널. 서로 다른 곳에 서 있던 두 사람이 고성희의 몰락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완벽한 파트너가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갑자기 위기에 처한 슈조의 매장을 살리기 위해 이수빈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매출 하락을 빌미로 정리하고 카드를 꺼내든 박진석의 압박을 막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빈은 흔쾌히 슈조의 매장에서 일하겠다고 하고 수빈이 매장에서 일 시작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이 고객들이 몰려들었고 매출은 수직 상승했으니까요. 박진석 회장조차 보고서를 보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능력 하나는 인정할 만하군. 박진석의 마음속에서 이수빈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그 시각 다른 곳에서는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은호와 한우진 그리고 그들의 든든한 조력자들의 연대였죠. 지은호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이상철을 만나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상철은 분노에 눈이 먼 지은호에게 진정한 어른의 조언을 건넸는데요. 이 장면이 참 가슴을 울렸습니다. 수철아, 악마를 잡겠다고 네가 악마가 되면 안 된다. 진실을 밝히는 전공법, 그게 진짜 이기는 길이야. 저들이 더러운 수를 쓴다고 너까지 진흙탕에 구르지 마라. 이 말은 지은호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복수가 아닌 심판을 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지은호는 한우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한때는 친한 친구였던 쌍둥이 남매가
이제는 자신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던 생모 고성이를 무너뜨리기 위해 손을 잡은 겁니다. 우진아, 할 수 있지? 이 프로젝트의 설계자는 너와 나야. 우린 반드시 성공할 거야. 두 사람의 눈빛이 교차하는 순간 전율이 일었습니다. 핏줄이라는 게 참 무섭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진실을 향한 그들의 눈빛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이들의 대화를 병실문 밖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박영나였습니다. 우진 오빠가 쌍둥이였다고. 그리고 엄마가 그 버린 딸을 찾은 이유가 고작간 이식 때문이었다고. 박영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 고성희가 욕심 많은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자식을 부품 취급하고 생명을 담보로 거래를 하려 했다니. 영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병실 안에 지은호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건 언젠가 반드시 필요할 거야. 영나의 본능이 그렇게 외쳤던 거죠. 이 충격적인 진실은 곧바로 이지환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지혁이 가족들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지은호의 어머니 가게로 식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운명의 장난처럼 모든 퍼즐이 맞춰지게 됩니다. 서빙을 돕던 지은호를 본 이지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 얼굴. 영나가 보여준 사진 속 그 사람인데? 이지환은 직감했습니다. 저 여자가 바로 영나의 오빠 쌍둥이 동생이라는 것을요. 이렇게 자식들마저 고성희의 추악한 비밀을 알게 되면서 고성희는 이제 완전히 고립된 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박진석과 이수빈의 두 번째 만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슈조이 매장을 성공적으로 살려낸 수빈을 다시 부른 박진석.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건방진 여자라는 인식이 박혀 있었죠. 내 아들과 연애만 하겠다는 말 확실한가? 혹시 성재 배경을 보고 욕심내는 건 아니고. 박진석의 비꼬는 말투에 수빈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듯 그동안 아껴두었던 비수를 꽂았습니다. 회장님, 아내분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성재 오빠가 그 집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아시냐고요. 웃고 있어도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5살 아이가 엄마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아야 했던 그 공포를 회장님은 단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신 적 있으세요? 순간 박진석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기억 속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겠죠. 가끔씩 보였던 고성희의 섬뜩한 눈빛, 아이들이 유독 엄마를 어려워하던 모습들. 수빈은 흔들리는 박진석에게 결정타를 날립니다. 오늘 밤입니다. 제 너튜브 채널에 들어와 보세요. 회장님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니 속고 사셨던 아내분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날 밤 박진석의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인터넷 방송 링크를 띄워놓고 박진석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도대체 뭐가 나온다는 건지 불안과 의심이 뒤섞인 채 그는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실시간 생중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지은호와 한우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으니까요. 고성의 이사장은 26년 전 자신의 친딸을 보육원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들의 간 이식을 위해 그 버린 딸을 찾아내 철저히 기만하고 이용하려 했습니다. 이어지는 증거들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보육원 원장의 떨리는 증언 녹취, 100억짜리 강남 빌딩을 미끼로 간 이식을 종용했던 녹음 파일, 그리고 고성희가 재단 돈을 빼돌려 조성한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내역까지. 그 모든 추악한 진실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낱낱이 발가벗겨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배신감? 아니요, 그건 배신감을 넘어선 자기 혐오와 분노였습니다.
26년. 무려 26년을 속았습니다. 내 핏줄을 내다버리고 다시 찾은 자식을 간이식하게 하고 내 뒤에서 회사를 갉아먹은 여자. 박진석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신음만 내뱉으며 모니터를 노려보았습니다. 고성희. 네가 감히 나를 속여. 그 시각 부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고성희가 평온하게 한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챙기는 지고지순한 아내 코스프레를 하면서 말이죠. 그 평온함을 깨트린 건 서재 문이 부서져라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박진석이 튀어나왔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고성희.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치는 고함에 고성희가 화들짝 놀라 약탕기를 놓쳤습니다. 뜨거운 한약이 바닥에 쏟아졌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었죠. 여보? 왜 그래요? 갑자기 소리는 왜? 박진석은 대답 대신 리모컨을 집어들어 거실의 대형 TV를 켰습니다. 화면에서는 여전히 지은호와 한우진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은 고성의 이사장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설계한 비극이었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처럼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변명하지 마. 입 닥쳐. 박진석은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 같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26년을 속여? 자식을 버리고 버린 자식 다시 찾아 간이식하게 해? 당신이 사람이야?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오해해요. 이건 모함이라고요. 고성희가 박진석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지만 박진석은 그녀를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 눈앞에서 내 인생에서 영원히 꺼져버려. 고성희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2층 난간에서는 박영나와 박성재, 한우진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성체가 진실이라는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쓸려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바들바들 떨며 현관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화려했던 그녀의 날들은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과연 고성희가 이대로 순순히 사라질까요? 쫓겨난 독사가 마지막 독을 품고 어디를 물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박진석은 텅 빈 거실에 홀로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 밀려오는 것은 뼈를 깎는 후회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박진석. 모든 비밀이 드러난 이 폐허 위에서 드라마는 다음 화를 향해 열린 채로 마무리됩니다. 이 드라마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길 원하시나요? 댓글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영상 초반에 깜빡하고 좋아요를 누르지 못하셨다면 지금 좋아요 눌러주시고 행운 받아가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